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준별 수능시험이 막을 내렸지만 수험생들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수준별 수능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그 난이도를 놓고도 이 출제 기간에서는 뭐 지난 9월에 했던 모의고사 수준이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평가원 입장에서는 문제의 형태라든가 출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9월달 모평에 주로 맞췄고 또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평이할 수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특징이 모든 영역에서 보통 두세 문제 정도 이런 문항 정도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이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 상위권 수험생들, 이 학생들도 상당한 그 데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도 시험을 어렵게 느끼게 한 것이 아닐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과목별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1교시가 국어였습니다.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9월 모의고사와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났나요? 대체적으로 나왔던 문제의 경향들이 비슷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년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는 A형과 B형 모두 약간 어려운 정도. 그러나 이제 9월달 모평 시험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이 수준별 수능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험생이나 그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잘 이해가 가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능력별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선택해서 A형, B형을 고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2교시가 수학이었는데 그 수학을 A, B형 구분했을 경우에 좀 잘하는 학생들과 이 수험생들의 분포도는 어땠습니까? 사실상 영어를 제외하고는 계열별 출제입니다. 계열에 따라 나누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당연히 A형이고 자연계 학생들은 B형을 치르는데 그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무늬만 이과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과 수험생이 3분의 1 수준을 넘거든요. 이 학생들 지금 교차 지원이 많이 막혀 있지만은 이 학생들이 문과 수학인 A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수학은 이과 학생들 가운데서 그 A형을 치렀던 학생들, 이 학생들이 다시 자연계적으로 돌아오는데 이 원래 이제 그 B형을 치르는 학생하고 같이 경쟁했을 때 이 가산점을 B형 쪽에 대부분 대학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수 차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A형과 B형의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B형의 경우는 이제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B형도 약간 어려운 정도였고 A형은 뭐 비슷한 정도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부분은 또 A형이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기 때문에 A형을 치른 수험생들도 어렵게 느끼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 과목도 좀 살펴볼까요? 영어의 경우에도 A형과 B형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 차이가 났나요? 영어는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도까지의 수능 시험이 B형입니다. 올해 이제 B형하고 같다 볼 수 있고 또 상위권을 비롯해서 웬만한 중위권 수험생들은 전부 그쪽에 그 B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이제 수능 이번에 32%를 넘는 학생들이 막판에 이제 A형 쪽으로 또 몰려가지고 그 정도 비율이 됐거든요. A형 쪽에는 조금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밀려 있는데 시험 자체는 B형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A형은 이제 B형보다는 상당히 쉽죠.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가 그럼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올해는? 약 68% 가까이가 B형 선택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잘하는 학생들끼리 몰려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평균적인 점수는 시험이 좀 이번에 약간 어렵긴 했지만은 올라갈 공산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이 원점수는 올라가더라도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 낮아졌을 때 아주 잘하는 학생과 조금 덜 잘하는 학생, 이 차이의 표준 점수 크기가 어떠냐. 이것도 또 상위권끼리 이제 경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 과목은 A형을 선택하느냐, B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학교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영어 과목 점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는 그 B형을 선택하는 대학이 있고 A형과 B형을 섞어서 선택시키는데 그 A형을 치르는 학생이 이 B형과 A형을 같이 쓸 수 있는 대학들에 이제 지원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산점을 B형한테 주게 되는데 네. 이 가산점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적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형태가 유리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9월 달까지의 모평 결과의 표준 점수 차이를 보면은 대개 이제 10% 수준 정도를 B형에다 영어에다 가산점 주는 경우는 A형이 유리합니다. 네. 그러나 15%를 넘어서 20%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은 네. A형보다는 B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일선 지도 교사나 이 상담 교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를 따져서 이제 수험생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올해가 처음으로 선택형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등급컵 어떻게 수준으로 기준으로 나눠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채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정확한 점수들이 나올 텐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수능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등급 컷이 점수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점수로 따져본다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각각 95에서 96점 정도가 1등급 컷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 A, B 같은 경우도 역시 92점, 91점 정도. 그리고 영어가 이제 B형은 92점 정도를 보는데 A형은 문제는 쉬웠지만은 A형 집단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86점 정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건가요?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원점수는 시험이 어려운 만큼 좀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네.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이제 수험생들이 꼭 생각해 둘 것은 시험이 어려워져 가지고 원점수 자체는 떨어지지만 표준 점수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이 98점이었거든요. 네, 국어가. 네. 근데 이제 95점, 96점대가 되니까 2점, 3점 떨어진 거죠. 표준 점수는 자체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실제 대입 경쟁은 이제부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그 수준별 수능이 치러지다 보니까 뭐 기준이라든지 잣대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뭐 상담 교사들도 실제로 AB형을 선택한 어떤 분포라든지 굉장히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 수험생이나 뭐 교사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학생들의 가채점에 의해 가지고 누적적인 분포가 나오게 되면은 네. 거기서 본인들이 학생 입장에서 맞춰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지망권 대학이 정시 쪽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잘 치른 영역이 어떤 영역 쪽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시에 대부분 지금 지원들을 했는데 이 수시에서 아직 대학별 고사들을 많이 남겨놓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거기서 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능의 최저 학력선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거 외에 내가 수시로 갔을 때 정시로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한 쪽에 더 높은 쪽에 대학 학과를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수시 2차가 또 남았고 정시 모집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 이 수시 쪽에 다 지원들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를 남겼다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 수시 2차에 지원을 위해 가지고 6번의 기회 중에서 남겨놓은 수험생들이 제법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원서들을 다 9월 달에 마감한 것이 아니고 11월 11일부터 14, 15일 사이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런 여자대학뿐만 아니라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상당수의 대학들이 원서 접수를 2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밀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의치한 계통 쪽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원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는 쪽 여기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이 수험생하고 또 이 학부모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